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됩니다. 안재홍의 제주포커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자와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섰는데요. 경선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본인의 강점이랄까요?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번 그 도지사 선거에 도민들과 당원 동지들의 선택의 여부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누가 기여할 것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도민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도민들의 아파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네. 즉, 도민 행복 시대를 누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동안 이제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네.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 그 청와대와 그리고 이제 정부 내 요직에 네.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장점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하는 동안 10년 연속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했고 네. 또 의정 대상을 9년 연속 받았습니다. 네. 성실한 의정 활동에 이제 잘 평가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경선에서 감산 페널티가 없습니다. 네. 어떤 후보는 이제 당내 평가에서 최하위를 함으로써 페널티를 받았고 어떤 후보는 공천에 불복해서 그 출마한 경험 때문에 받고 있는데요. 네. 무결점 후보라는 것이 당원들에게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국정을 설계했습니다. 네. 국가의 정책과 예산을 제주로 직접 연결할 포인트가 어디인지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지 네. 그것을 맞추어서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를 네.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이 행복하기 위해선 무결점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설계자인 위성군을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재명 정부에선 5극 3특 정책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출범 20년이 된 제주특별자치도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어떤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급 3특 전략에서 네. 5급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고요. 네. 3특 전략은 특화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3특 이제 특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제주는 이번 기회를 산업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후, 에너지, 해양, AI, 관광 분야에 우리 제주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강점이 있는 곳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치가 필요합니다. 네.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우수한 기관을 유치하려면 결국은 제가 공약한 제주과학기술원, 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4개 과학기술원 연합 캠퍼스 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앵커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산업 재편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네. 풍부한 바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에서 아주 좋은 양질의 바람을 갖고 있고 그 바람을 10기가와트를 개발을 해서 용인 3단에 삼성 반도체에 직접 PPA로 판매하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민 기본소득을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상상력을 하지 못하고 네. 생산해서 제주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만 고민했습니다. 저는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 분야에 국정도 설계했고 실제 당을 국회 내에서 이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책임자로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제주를 국제 도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제주는 이제 국제 자유도시 안에 국제 학교와 그리고 무비자라는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AI 글로벌 유엔 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금 앞으로의 제주도가 어떤 체제로 변해야 되는지 전략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정치적인 체제로 얘기하면 늘 제주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다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도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정책이 도지사가 오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새롭게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통해서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 행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원의 활성화입니다. 네. 주민자치원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 지역의 작은 읍면동 단위의 작은 여러 가지 교통, 환경, 그다음에 복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수 있게끔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권한과 더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업무 위탁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실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주민투표 참여 주민투표 시스템을 저는 디지털화 하려고 합니다. 네. 디지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을 1,000억 정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서 실질적인 그 자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 지역에 이제 갈등이 장기화되고 극단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생각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수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갈등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수기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현재 수기 조례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갈등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이 현재 제2공항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공항은 벌써 이제 10년이 된 넘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신속히 좀 결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정을 하지 않고 뒤로 미뤄두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계속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속히 결정해야 되는 원칙의 문제가 있고요. 일본은 하나는 신속히 결정해야 공항은 한다. 네. 예, 안전해야 합니다. 네. 안전한 공항이냐 안전하지 못하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전한 공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사회가 충분히 수기적으로 토론하고 네. 그리고 그 토론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께서 제주도민이 결정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성숙한 민주의식을 통해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도지사나 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달 30일이었죠. 지금 전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26조 추경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남겨두긴 했지만요. 근데 만일 후보자님께서 당선되실 경우에 정부 추경과 별도로 제주도 자체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그 지방내에는 그 추경 준비를 해야 됩니다. 4월 30일 이전에 추경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는 지금부터 추경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아마 제주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한 4천억 정도의 네. 예산이 이제
분권 교부세로 교부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네. 우선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폐업 지원과 그리고 대환 대출 이제 보장을 과거에 이제 대환 대출 했는데 그 보장 범위가 뭐 DSR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통해서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네. 보증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은 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민생 소비 진작이 필요합니다. 뭐 탐나는전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지원의 형태, 뭐 지금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금액에 지방 정부가 좀 더 얹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전 이건 이제 공약을 했는데요. 네. 생활 밀착형 소규모 건설을 해야 됩니다. 네. 한 1억에서 3억 정도를 한 총 200억 정도 배정을 해서 한 200개 가까이 네. 이제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워낙에 침체돼 있어서 이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농업 면세유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 면세유 확대와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논의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중에 있지만 지방의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위성권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대담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안재홍의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